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엄청 오랜만에 하루에 2편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하나를 찍다가 이제 내가 왜 이거를 키보드에 안 적어뒀지라고 깜빡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 뭐 영상이 1시간이 넘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잘라서 제가 하나를 더 할게요.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제가 이제 한 80% 안심했고 20%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매우 평화롭게 화기애애하게 선의의 경쟁을 너무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어제 비전 발표회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제 예측입니다. 저 당은 경선 과정에서 가루가 날 확률이 큽니다. 지금 뭐 죽음의 조가 비조라 그랬나? 여튼 그 죽음의 조에서 그 토론 주제가 세대 통합이던데 지금 그 멤버들이 통합이 안 돼요. 그 멤버들이 통합이 되는 멤버들이 아니야. 일단 짧게 민주당 쪽에 대한 제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이 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에다가 친문으로 이제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친문 중에서 난 이 표현 참 싫어하는데 수박 소리 듣던 국회의원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다 날아갔어요. 그 한 분은 제가 그냥 물음표를 남길게요. 웬만하면 좀 언급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열의 주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낙연 탈당하기 전날까지 실드 쳤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서? 아니요. 그 사람이 당에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요. 단 하나 경계했던 건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은 막아야 되겠기에 이낙연 욕하는 댓글들에 다 찾아가가지고 트위터에 다 찾아가가지고 분열하지 말자, 이러지 말자,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뭉쳐야 된다, 제발 좀 그만하자라고 내가 그 댓글을 엄청 달고 다녔어요. 탈당하고 그날부터 사람을 안 봤습니다. 탈당하는 그날 제가 트위터를 바로 올렸어요. 그때 탈당하면서 뭐 60석에서 80석의 정당이 될 거라고 기사가 났던데 내가 원외 정당 될 거라고 그 걱정이나 하라고 내가 댓글 달았거든요. 지금 원외 정당 맞잖아요. 여튼 그래서 지금 당내에 수박 소리를 엄청 많이 듣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끔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면서 왜 그런 발언까지 하는 저도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답답한데 그분이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나가서 원외 정당 한석을 하시든지 탈당해서 그쪽으로 입당을 해서 차라리 그냥 좀 보는, 제가
청문회나 그분 의정 활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는 게 6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모르겠고 국무총리는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당 차원의 대통합 차원으로 저는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전히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뭐 친문이니 반문이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비명이니 비문이니 이런 거 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파가 나뉘어지고 계파 싸움이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심지어 작은 당 안에서도 계파 싸움 살벌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지난 전당대회 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리고 지금 전국에 너무 좋은 게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게 뭐 남들은 일극체제니 뭐니 뭐 비난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뭉쳐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분열이 저는 사실 좀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이거는 100% 제 개인 의견이고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김부겸 전 총리는 그냥 뒷방 늙은이로 그러니까 물러나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파를 초월해서 당을 대통합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전 도지사님은 뭐 국무총리도 좋고요. 뭐든 굉장히 큰 요직을 받아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뭐 대통령을 5년을 하실지 4년을 하실지 8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큰 역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권 주자로 성장을 해주시길 전 바랍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사실 무게감 측면이나 정무적 감각에서 봤을 때는 내년 지선 이후에는 그냥 임명직, 그러니까 경제 쪽이든, 그러니까 경제 쪽이든 뭐든 임명직 큰 자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은 경기도지사가 마지막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6월 3일 이후에 그 행정부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친문 또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크게 중용돼 가지고 물론 각자의 능력에 맞게요. 그래서 당 내의 대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발, 저는 수박하는 말도 제발 좀 그만 듣고 싶어요. 당내에서 당내에 누군가에게 수박이라는 말 들으면 저는 일단 짜증부터 나요. 항상 우리는 당원들을 이끌을 때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왜 싸워요? 왜 분열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흑색 선전도 없었고요. 비난도 없었고요. 그거 건전한 토론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걸 그들은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급 체제니, 사법 리스크니, 반명이니, 이런 단어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후보는 당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봉주 전 의원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250만이었나? 권리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몸소 체험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날 토론이 그러했고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경선도 잘 끝내고 대선도 잘 끝내고 저는 이 내각 구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김갑수 쌤은 나도 언젠가 말실수로 크게 날아갈 것 같지만, 왜냐면 제가 김갑수 쌤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갑수 쌤이 이제 제가 싫어했던 이유는 좀 이제 남들과 다른 모난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본인은 문화평론가라고 하시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하세요.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듣기 싫었거든요. 너무 모난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근데 하나 지금 생각난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안 좋은 면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김갑수 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머릿속에서 그걸 하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혼자서 이제 머릿속으로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무슨 부장관은 누가 되고, 무슨 부장관은 누가 되고, 그래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내각을 그려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어디는 누가 되고, 어디는 누가 되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행복하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 있었던 손님이네요.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손님 4분이 있었는데, 정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었어요. 민주당 지지자 한 분, 국민의힘 지지자 한 분, 개혁신당 지지자 한 분, 그 다음에 정치 무관심층 한 분. 이서 이제 웃고 떠들면서 정치 이야기를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주를 엄청 추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참 막 정치 이야기로 막 논쟁을 하다가 안주만 나오면 또 기분 좋아서 막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혁신당 지지자분이 참 안쓰러웠던 게, 내각 구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각 구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혁신당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완전 깨갱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난 딴소리고요. 자,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일단 8명으로 경선 시작을 했죠. 그래서 8명에서 4명을 컷오프 시키고 4명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 오늘 첫 토론회가 있습니다. 첫 토론회가 있는데, 제 예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까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장애물을 저들은 만들어낼 건데, 우리는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이겨내야겠다라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상대 후보가 뭔 짓을 할 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탄핵당한 저 무리들이 도대체 어떤 짓까지 벌일까만 걱정을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요, 경선 과정에서 공중분해되지 않을까라는 난관이 있고요. 경선이 끝나고 나면요, 지금 저도 이게 참 궁금하긴 한데, 진짜 한덕수가 대선에 나올까? 라는 게 궁금하긴 하는데,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한덕수가 대선에 안 나오면요, 그냥 국민의힘은 경선 끝내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고 그 길로 쭉 갈 겁니다. 근데 경선 과정도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저는 가루가 되도록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내홍이 굉장히 깊을 거고요. 당내 분열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근데 한덕수가 나오면 훨씬 더 골치 아파지는 게요. 아마도 그 윤어게인 신당으로 추정되는 그 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덕수는. 그러면 윤어게인 신당의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김문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 뭐 나경원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유승민, 이낙연, 뭐 기타 등등들 이 또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또 가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게 기사화되는 데가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압도적 지지를 보낼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은 레거시 미디어에 매일 수십 수백 차례 보도될 문제점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경선 끝날 때까지는 물론 당연히 생길 거고요. 경선 끝나고 나서 한덕수가 등판하면 단일화 때문에 또 생길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한덕수 제발 나와라. 이게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한덕수의 모든 발언, 모든 행보가, 최상목의 모든 발언, 모든 행보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파면 이후에 쟤네들 보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나오는 김에 최상목도 대선판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력의 끝판대장인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저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11분짜리 그 출마 선언 영상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정치인을 보면 그 정치인 뒤에 예전 어떤 정치인의 그림자가 보인다. 어떤 정치인이 떠오른다. 어떤 정치인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재명 대표님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흑화한 문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떨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근데 이번 대선 전국 들어서기 전에 국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출마 11분짜리 출마 선언 영상 보고 그냥 이재명이다.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때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여름 했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트에 부활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손여름 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 그 첫 출마 영상 보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이재명 뒤에 그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이재명이라는 정치가 생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이후에 공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정치 인생이 걸려있는 대통령이라는 선출직 공직을 보내시면서 누구의 계보, 누구를 잇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붙고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위대한 정치가가 역사에 아주 큰 글씨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출마 선언 영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이라는 거인의 면모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다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다릅니다. 그냥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 인생은 이재명이 이재명 할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관계자들이 6월 3일까지 이재명이 이재명하는 그 순간까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압도적 지지입니다. 압도적 지지. 안녕하세요. 여튼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토요일은 무슨 요일? 광장요일입니다. 광장요일. 그 압도적 지지를 오늘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 우리 광장에서 만납시다. 어쩌다 보니 방송을 2개를 올리는데 둘 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올린 2개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2개 다 보시는 분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뽀뽀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원하시면 뽀뽀도. 여튼 주책이야.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